집에 중3 아이가 있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모든 게 이제 끝났고 고등학교 입학 원서 쓰는 일만 남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고입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아이들을 열심히 뭔가를 공부를 시켜서 올려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고입에 대해서 상담해야 되고 원서 써야 되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절이고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조금 여유 시간이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급한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뭐 그러는 거지 뭐. 학교에서 그냥 별거 안 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천하태평입니다. 중3 시기에 정말 시간을 잘 보내야 고등학교 가서 내신 수능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을 착착착 잘 쌓아 나갈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한 거는 또 엄마뿐이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일단 뭐 수능도 통합형으로 바뀌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한번 훑어보고 가야 될 것 같고 수학도 많이 어려워지고 달라질 것이고 영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국어는 말해 뭐예요. 모든 과목에 기반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방학 때 쭉 잘 훑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는데요. 아이는 뭐 중학교 끝났으니까 라면서 천하태평이지 싶습니다. 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한테 챙겨줘야 될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까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 언니랑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고등학교 3학년 거의 끝나갈 쯤이 되니까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보여 이러는 거예요. 역시나 사람은 경험하고 나서야 길이 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잘 보낼 수 있겠구나.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을 좀 균형 있게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데 아이는 우리 집 아이처럼 마찬가지로 천하태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한 번 더 재수를 하거나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이는 싫어 그런대요.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다시 해서 더 잘할 자신도 없고요.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꽤 많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쨌든 열심히 달려서 고3까지 왔잖아요. 그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자기 안에서는 전력 투구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좋든 안 좋든 나는 열심히 했고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부모가 볼 때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애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올해 재수생, 반수생 굉장히 많다고 하죠. 수능 응시자가 역대로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내 집 아이만 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언니가 얘기해준 고등학교 어떻게 하면 잘 보낼지 전략을 오늘 나눠볼까 해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최상위 머리를 타고 나고 자기도 욕심이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상위 몇 프로 안에 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하기까지 머리도 따라줘야 되고 부모의 재력, 아이의 욕심, 동기, 노력도 다 따라줘야 되는데 그 박자들이 다 맞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중간하게 지내다가 인서울을 목표로 할 텐데 또 인서울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인서울도 상위 7%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인서울에 가야 된다면 나머지 93%는 뭘 해야 되냐. 애매하게 10% 이상을 받는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게 다들 얘기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전략과 운이 따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애매하게 인서울이나 스카이까지 가지 못할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언니의 노하우에 귀를 바짝 기울이게 됐습니다. 언니가 이야기했던 노하우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정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목표로 무슨 직업, 무슨 과까지 정하진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계열이라도 정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을 정하면 그 계열에서 꼭 필요한 준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연 계열이다,
공대 계열이다 라고 하면 어떤 성적이 대체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포인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활동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몇 개 자기가 갈 만한 주요 범위의 대학들을 체크해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항을 뽑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면 오히려 아무 전략 없이 대학을 가는 친구들보다 더 유리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아무 대책 없이 공부하다가 꿈이 없어, 하고 싶은 일이 없어. 그래서 그냥 대체로 점수에 맞춰서 이것저것 남들이 한다는 거 다 같이 준비하다가 결국 시험을 보죠. 그리고 나서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그러고 나면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나랑 또 안 맞아요. 정확히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재수를 하고 반수를 하고 하면서 몇 번 대학을 바꾸는 일들이 사실 허다하잖아요. 그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계열의 공부를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언니 말처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방향으로 너가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고 모든 과목에서 다 성취를 내고 학교 생활에서 모든 것을 빈틈없이 하기는 쉽지 않다. 전략적으로 해서 이걸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이도 본인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동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계열, 내한테 잘 맞는 계열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이하고 대화를 시작했죠. 그래서 너는 어떤 계열이 맞는 것 같아? 너는 어떤 걸 했을 때 재밌는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답했을 때 좀 계열도 찾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재미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 뭐 노래 듣는 거,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뭐 유튜브 보는 거, 예쁜 집이나 예쁜 옷 입은 거 보는 거, 이런 건 좋지만 이런 것이 어떤 계열이나 직업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 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옷을 좋아하면 뭐 패션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쁜 집을 좋아하면 디자인이나 뭐 인테리어 쪽으로 생각해봐도 좋다라고 했더니 아이는 그렇게까지 또 직업으로 연결할 정도까지 좋아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저희 아이 집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집에 얘기를 해보면 난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하는 아이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점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너는 이제까지 엄마가 많은 경험을 해줬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는데 재미있는 게 없었냐? 재미는 잠깐씩 느꼈지만 그거를 계열로 연결하거나 대학, 직업으로 연결할 정도는 아니라고 아이가 얘기하니까 그 다음 제가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커리어넷이었습니다. 커리어넷에서 너가 직업 흥미 검사, 직업 진로 검사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너의 계열을 찾아보자. 그래서 아이가 이제 검사를 했죠. 검사를 하면서 나는 어문 계열 쪽에, 언어 쪽에 흥미가 있고 언어와 수리 계열에서 좀 특출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직업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특출하게 뭔가를 잘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야. 그러면 그 부분도 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럼 언어와 수리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팔거나 재산을 뭐 분석해 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쪽으로 계열을 좀 잡아보고 거기서 어떤 과가 연결이 되는지, 그런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잡아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뭐 증권 그런 쪽이나 어문 계열 쪽에 잘하는 면이 있다고 해서 20살에 당장 너의 직업을 결정하고 모든 방향을 인생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해봤는데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공부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흥미나 나에게 맞는 적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일단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가고 나서 그 다음 공부를 한 다음에 맞지 않으면 부전공을 하든 복수전공을 하든 전과를 하든 다시 공부를 하든 해서 또 찾아가면 될 것 같다.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흥미 중에서 하나 맞춰서 그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한테 잘 맞는 준비 방법인지. 그런데 어찌 됐든 모두 다 상위권의 대학을 갈 수 없고
모두 다 뭐 의대에 갈 수 없는 거라면 오히려 아이한테 맞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전략적으로 찾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아이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아이가 나는 뭐가 재능인지 모르겠어, 뭐가 관심 있는지 모르겠어,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큰둥했었어요. 사실 특출한 아이, 뭔가 하나의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는 굉장히 축복받은 케이스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중3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 가서 고교학점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원하는 계열을 갖고 와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특별히 재미있는 부분도 없고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아이한테 너는 유튜브를 볼 때 어떤 거를 주로 즐겨서 보니? 너는 어떤 부분이 흥미가 있니? 뭐 시간이 날 때 아무 핸드폰도 없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없다면 너는 무엇을 하면 가장 즐거울 것 같니? 라는 대화들을 통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검색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 저희 집 아이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커리어넷에서 좀 그런 검사를 해봐도 좋더라고요. 내가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체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좀 많고 내가 과학이나 실험 쪽은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체크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 저희 아들도 커리넷에서 검사를 했고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고 아이의 흥미를 찾아가면서 중3까지 그 계열을 정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다양하게 아이와 이런저런 체험들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초등학교 때 라면 더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중3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걸 정해야지만 어떤 계열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좀 시간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압축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검사나 방법들을 찾아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는 게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나는 좀 이걸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찾는 것처럼 아이도 금방 자기가 잘하는 부분, 계열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내가 어떤 부분은 좀 좋아하지 않는구나, 어떤 부분은 꺼리는구나, 어떤 부분은 좀 기꺼이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찾다 보면 아이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도 전략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세워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와 같이 아이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 굉장히 작은 전략이지만 또 아이 인생에 또 대학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고 중요할지도 모르는 결정의 순간이니까요. 중3 겨울방학 아이의 계열을 찾고 흥미를 찾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